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요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작년에 대한민국의 사과 가격이 대단히 비쌌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 분들도 과일 가격이 부담이 됐을 정도로 사과 값이 또 배값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과 값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결국 사과 농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과가 잘 열었다가도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그냥 낙과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봄에 청명한식 시절에 사과꽃이 피어서 수정 수분을 맞췄는데 그때 기온이 0.3도, 뭐 마이너스 0.4도, 0.5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온이 급강했을 때 그때 바로 그 한참 물이 올랐던 나무의 그 꽃들이 그냥 얼어서 죽어버리는 동사해버린 일이 생깁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cold injury 혹은 frost injury라고 해서 냉해라고 얘기합니다. 뭐 동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날씨를 이렇게 살펴보건데 지금 오치크 기단이나 북쪽에서 시베리아 방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은 점들이 지금 조금씩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얘기 아니라 지금 벼 같은 경우 수도작이라 그러죠. 벼의 경우는 물속에서 우리가 이양을 해서 물속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벼는 처음에 두세 뿌리였던 게 점점 분열을 합니다. 분열이라는 것은요, 뿌리가 분리가 되고 분열이 돼서 점점 두세 정도의 모종이 나중에 보면 그게 뭐 30개, 40개 이런 식으로 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되고 물속에서 자라는 수도작, 벼는 원래가 아열대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통 30도가 넘는 고온이 유지가 되어야만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혹은 미얀마 뭐 이런 곳에서 벼농사가 잘 되는 까닭은 있습니다. 그쪽이 적도에 가까운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우량도 비교적 풍부해서 충분하게 논에 물이 항상 고여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무작, 3무작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금년도에 만약에 여름에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기온이 특히나 밤의 기온인 야온이 급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냉해가 오게 되는데 이 냉해는요 특히나 벼에 같은 경우는요 벼는 몸에서 이렇게 이삭이 출수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 하나씩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람에 수정하는 걸 풍매환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어찌됐든 한 대에 출수가 돼서 보통 뭐 수백 개의 나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버리면 이 한 알 수정이 되어야 될 이 쌀알들이 제대로 수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안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이삭이 질비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전체적인 쌀의 생산에 있어서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비하고 방지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냉해를 여름철에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농자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농자재를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와 함께 일을 했던 농촌진흥청 출신의 박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거쳐서 개발한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농업자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과실을 튼실하게 맺혀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개화기에 온도가 급강하여서 동해, 냉해의 그 피해를 겪지 않게끔 마치 사람들에게 고어텍스를 입고 산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보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한 것이 있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이나 일반적인 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뭐 교수님이 됐던 무슨 박사님이 됐던 이런 분들께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자재 개발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도 수원에서 전주로 이사를 가서 있지만은 그다지 책상들만 지키고 있었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업 생산을 더 극대화하고 효율화시킬 거를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농촌진흥청 그 이상에 있는 그 뭡니까 농축산식품부 거기 장관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오셨던데 무슨 2대 정외과 출신이 와갖고 농축산식품부 장관 하더라고요. 뭐 스펙 쌓기위해서 뭐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나오고 했던데 그 환경대학원 나온 거하고 그 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무슨 농업경제진흥원 뭐 이런 거 비슷한 이름으로 그런 곳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냉해 동해를 막 방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적재적소에 전문가 배치가 안 되고 정말로 무지하고 경륜이 없는 사람들을 주요 핵심 자리에 무슨 장관이다 차관이다 앉혀놓으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작년도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파행되고 망가졌는지 잘들 보셨죠. 나라 일이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지자체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보직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나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들만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제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어나가고 온갖 추문과 악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조차 없고 부끄러운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아이들을 무슨 뭐 군수다 시장이다 도지사다 뽑아놓으니까 하는 짓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나 국민들이 열망해서 정권을 바꿔놨더니 그동안 2년 동안에 구악을 적폐를 1점도 소탕하지 않고 쓸어내지도 않고 그저 같이 어깨동무하고 조잘조잘거리면서 지금 하하 호호 하면서 세월만 탕진해 버렸습니다. 자, 2년이 지난 현실 지금에 왔을 때 과연 현재의 정권이 과연 얼만큼 무능한지 얼만큼 도덕적이지 못한지 얼만큼이나 진솔되지 못한지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늙은이들 7, 80대와 경상도가 아니면 현재 정권은 지탱할 수가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영감탱이들, 할매 할배들이 아니면 이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 21%에서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하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나라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앞날이 매우 불안해지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망각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호가호위하는데 집념을 다한다든가 아니면 물질을 취득하는데 도취되어서 그저 그 길이 자신의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배 터지게
뭘 먹고 있다고 한다면 앞날이 없는 것이죠. 앞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야권의 원탁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백낙청 씨의 이야기대로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없이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자진 탈퇴할 것을, 자진 사퇴할 것을 강권하는 일이 조만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에 선동되었던 2016년 연말에 대한민국 소위 자유우파, 속칭 보수 우파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박근혜 등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불과 진성으로 박근혜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끝까지 지지를 보냈던 5%의 사람만 빼고는 다 그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처럼 그런 수준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시키는 것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이건 마치 다른 것으로 비교해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뭐든지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재미가 들리고 한번 해본 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굳이 세상에서 비유하는 얘기를 꼭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농업이 바로 근간이 되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농업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경부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들어 누워갖고 방해를 하고 그런 철딱 선임짓을 했던 적도 있지만은요, 최소 한도의 먹기 위한 식량, 우리의 주곡 작물인 쌀, 이 문제만큼은 무슨 쌀이 남아돈다, 이런 헛소리, 이런 개소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어디 시건방지게 쌀이 남아돈다고 이따구 소리를 합니까? 지금 불과 100km 위에 휴전선만 넘어가시면요, 거기는 지금 쌀이 없어서 죽어 넘어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평야보다 더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는 평안남북도, 황해도의 이 곡창지대에서 왜 쌀이 부족할까요? 왜? 이유는 다 압니다. 군량미로 비축해놓은 나머지를 갖다가 인민들에게 배급을 하는데 지금 생산이 그만큼 안 되고 있어요. 자, 지력도 떨어졌어요. 비료도 부족해요. 품종도 역시 종자가 시원찮아요. 그러니 충분한 땅이 있어도 넘쳐나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평당 100kg가 나온다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50kg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뒤로 빼돌려서 돈을 챙기고 하는 이런 부정부패가 지금 북한 사회에서는 만연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건방진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올 여름에 대한민국 전반적인 쌀농사 지역에 냉해가 올 수 있는데 과연 그 냉해를 어떻게 방비할 수 있을지 저에게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무슨 농업 분야의 박사님들 이런 분들께서 교수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옥수수, 밀, 또 콩 이런 식량 자원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그마치 10만 에이커, 축구장 경기로 말하면 축구 경기장 한 10만 장 이상의 규모에서 실험을 해보고 증산을 확증해 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스레 나는 농업 박사인데 이런 거들먹거리지 말고 모자라면 모르면 와서 배우고 또
저희 쪽에서 그런 귀한 액체 비료로 된 이 농자재를 요구하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텐데 한번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 아마 무지몽매한 인간들 귀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